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연구원자 필프로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난번에 공항 직원들하고 식사했던 사계 바로 옆에 있는 도피라는 커피숍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사계 같은 경우에는 트여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 도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숲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네. 이게 350ml 잔 같은데 이게 175페소입니다. 스타벅스보다 비싸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몇십 페소 더 주고 올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코코스파 컴플레인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좀 실망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구글에도 댓글 다시고 어디 뭐 밴드에도 올리셨다고 하는, 그냥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지. 마사지 샵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되게 자주 받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3교대를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마사지를 전부 잘한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 마사지가 엄청 주관적이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속도와 압력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향과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사지사 잘한다고 지인이 저한테 추천을 해줘도 저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 지인은 엄청 좀 덩치 좋고 힘 좋은 마사지사를 선호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프트 그러거든요. 제가 한 3번 정도 소프트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사지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베이비 마사지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두려운 게 있는데, 예전에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 받을 때는, 특히 척추 쪽 마사지 할 때는 엄청 살살하라고 합니다. 괜히 마사지 한번 받다가 척추 쪽 잘못해가지고 하반신 마비되면은 그거 진짜 참 개 같은 경우가 같아요. 그냥 마사지 한번 잘못 받았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코코스파 오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에 항상 제 카톡 아이디 남겨놓잖아요. 그쪽으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셨으면은 마음에 드시게끔 마사지사를 교체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할인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마사지사 사장으로서 마사지 받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마사지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 코코스파 같은 경우에도 바디 마사지가 있고, 전신 마사지가 있고, 발 마사지가 있고, 스톤 마사지, 벤토사는 부항, 전신 스크럽, 각질 벗기는 그런 마사지도 있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발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오늘도 미용실에 다녀오긴 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남자는 머리빨이다. 그래서 항상 머리는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헤어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귀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게 T존, 눈썹이랑 코랑 보이게 하고, 이마 보이게 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왁스를 바릅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는 젤을 발랐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지금 왁스를 바른단 말이에요.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세팅을 한번 하면은 이 머리는 잠자기 전에 샤워할 때까지는 이 형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발 마사지를 선호를 합니다. 발 마사지 받으면은 제가 뭐 눕거나 얼굴을 파묻어가지고 뭐 머리가 앞으로 쏠리거나 그런 일이, 헤어스타일을 망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저는 발 마사지를 선호를 합니다. 헤어스타일에 좀 신경을 쓴다 그러시는 분들은 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좋고, 공통적인 건데, 마사지사들마다 마사지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마사지사는 뭐 등 마사지 할 때 같은 경우는 아예 올라타가지고 자기 체중으로 누르는 그런 마사지사도 있고, 손으로만 누르는 마사지사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샵에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샵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직원들 새로 들어오면은 제가 마사지 한 번씩 대부분 다 받아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좀 늘어가지고 마사지 테스트를 못 받고 바로 업무에 투입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직원 관리에 좀 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코코스파 비즈니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신경을 다 못 쓰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직원들 트레이닝이나 뭐 교육이나 매장 관리는 눈 떠 있으면은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컴플레인 한 거는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실 때 마사지사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사지사 처음 들어와가지고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면은, 어떤 마사지사는 손을 이렇게 엄청 빨리 움직여요. 진짜 이 정도 스피드로 움직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드바이스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너는 일 못할 것 같다 하고 채용을 안 한 적도 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손님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손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르는 압력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눌러주길 바라는 손님도 있고, 그 스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하는 거는 좀 제가 지양을 하라고 하거든요. 스톤 마사지 같은 경우는 보통 타월을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그 돌을 올려놓긴 하는데, 엄청 뜨거운데도 그냥 계속 참고 있으면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 입으면은 문제가 더 크니까 차라리 그냥 직원들한테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톤 마사지를 받으실 때도 온도를 점차 올리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라운딩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피부가 되게 자극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피부에다가 뜨거운 돌을 올려놓으면은 화상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마사지사들한테 교육할 때 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해라. 손님이 선호하는 속도와 압력과 그런 거를 다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 마사지사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경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손님이 선호하는 마사지 스타일로 맞춰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너무 어린 친구들은 마사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쓰다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그냥 안 뽑습니다. 그냥 어리고 반반한 애들은 그냥 마사지 손님이랑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벌려고 생각을 하지, 그냥 진짜 마사지만 성실하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형님들 그래도 코코스파가 제 실물 사업장이 있는 그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필리핀 직원들이랑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참, 이게 필리핀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중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청결이겠죠. 청결. 얼마 전에 제가 치킨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순살 양념 뭐 그런 메뉴였는데 잘 먹었었는데,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뭐 어디 옆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치킨 담겨져 있던 그 그릇에서 나온 거였어요. 바퀴벌레가 그릇 안쪽에 있고 그 위를 치킨이 약간 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먹으니까 바퀴벌레가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그릇 밖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매장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게 약자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구글 지도나 뭐 밴드에서 그렇게 컴플레인 글을 남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장에 타격이 있죠.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악플이나 컴플레인 글을 남기신 거는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핑계를 좀 대자면은 내 맘 같지 않다. 예전에 말라떼 단톡방에 차라리 여기 앙헬클락은 동네가 좁아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야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 뭐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해주긴 하는데, 마닐라는 좀 매운맛이죠. 그냥 익명 아이디로 그 단톡방에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멘트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집 개도 안 먹겠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요식업이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필리핀에 와가지고 식당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한식당이 새로 생기면은 첫 달에는 맛있다. 한국인이 주방에서 직접 조리를 하니까. 근데 두 번째 달에는 한국인이 이제 홀에서 서빙을 한다.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근데 세 번째 달에는 이제 한국인이 카운터에만 앉아있는 거, 계산만 받다가 이제 네 달째 되면은 캐셔랑 매니저 뽑아놓고 이제 매장에선 이제 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 네 달째 정도 되면은 이제 맛이 좀 바뀌죠. 이제 아무리 필리핀 셰프를 트레이닝을 해놔도 이게 필리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 셰프가 100% 이게 싱크로율이 나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격이 좀 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실물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있는 입장이라면은 대부분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있고 실물 비즈니스가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차가 나갔는데 제 차는 정차 상태였는데 그 다른 차가 와가지고 좀 쓱 긁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여분 차가 있어가지고 차는 바로 바꿔드렸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직은 뭐 장사지만은 나름 그래도 그 고객 서비스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차로 돈을 버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알파드는 기사가 반드시 손님들이랑 동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손님한테 자가운전을 허용하는 그렇게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풀빌라 형이 테리토리로 지금 그 자가운전 렌트를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었나 봐요. 전화가 20통이 왔다고 합니다. 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돈 벌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렌트카 할 때 제일 많을 때는 120대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분업화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돌리긴 했었는데, 대부분 여기 필리핀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영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업화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본인이 그냥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형님 차 2대 중에 한 대는 또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나가지고 조수석 쪽은 앞쪽 휀더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이 동네는 차량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한국에서 판금도장 좀 하시는 분들이나 정비사로 한 4, 5년 이상 하신 분들 오면은 돈 벌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기차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필리핀은 전기차 보급되려면은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도
이렇게 자주 끊기는데. 제 주변에는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직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그 내연기관 정비하신 분들 동남아가 기회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저희 출장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이쪽에 제 개인 카톡 남겨두는 게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남겨두는 겁니다. 뭐 이번처럼 뭐 마사지 컴플레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 컴플레인이 있거나. 근데 차량 컴플레인은 저한테 연락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차량 컴플레인은 뭐 별로, 차량에 문제 생긴 거는 뭐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 뭐 마사지라든가 풀빌라라든가, 그러니까 저랑 뭔가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시면은 이쪽 카톡으로 그냥 바로 연락 주세요. 되도 않는 컴플레인 하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상식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